돈이 부족하거나 혹은 깜빡하고 돈을 제때 내지 않아서 연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론은 신용점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. 심할 경우 금융거래 제재를 당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해결이 불가능할까요? 아닙니다. 연체를 하더라도 내 신용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. 신용관리를 잘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. 은행에 갔다가 신용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대출이 안 나와서 당혹스러웠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. 본인도 모르게 계속 연체를 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죠. 30만 원을 일주일 정도만 연체해도요, 금융기관에 연체 기록이 공유되고 2건 이상일 경우 신용점수가 떨어집니다. 그 연체 하나가 본인의 신용과 자금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. 특히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신용점수를 미리 관리해둬야 합니다. 결혼을 하거나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예정이라면 많은 돈을 대출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대출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인 금융생활을 위해서 미리 신용점수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. 신용관리를 잘 해두면 먼저 1금융권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. 대출금리는 1금융권이 제일 저렴하고 돈도 많이 빌려줍니다. 2금융권, 3금융권으로 갈수록 금리는 더 상승합니다. 신용점수가 높아질수록 필요할 때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가 있고 더 저렴한 이자로 받아서 대출을 갚기도 수월해진다는 거죠. 그럼 신용점수를 잘 관리할 만한 노하우는 없을까요? 있습니다. 먼저 사회초년생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 신용카드 이체일을 월급날로 하는 겁니다.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신용카드 대금부터 나가게 하는 것이죠. 그 외에 통신비, 공과금, 대출이자 등 모든 것을 월급날로 하는 겁니다. 연체는 신용관리에서 최악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돈은 자동이체로 설정을 하고 연체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. 두 번째는 월세로 살고 있다면 전세이자 비용과 비교해서 내게 더 유리한 주거 방식을 선택해 보시는 겁니다. 월세보다 전세이자가 더 저렴할 경우에 주거비를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. 월세도 세액공제가 되지만 전세대출 상환도 원리금에 대해서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. 그리고 이자를 잘 갚아나가면 대출 실적도 쌓을 수가 있어서 신용점수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. 장년층은 사회초년생보다 자금의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신용점수를 올리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더 커집니다. 그래서 신용점수 관리가 꼭 필요해요. 첫 번째 방법은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.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것이 신용점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죠. 장년층의 경우에는 대출이 여러 개고 금액도 커서 갚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버는 돈에서 매달 얼마를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어떤 빚을 가장 먼저 해결할까? 아니면 어떤 빚을 연장할까? 이것들을 정해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됩니다. 두 번째로는 비상금 통장을 만드는 건데요. 여윳돈 없이 생활하다 보면 내야 할 공과금, 이자를 내지 못해서 연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럴 때를 대비해서 비상금을 만들어 두면 안타까운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. 대출과 신용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비상금 통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신용 점수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. 연체로 인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용 점수를 쌓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면 회복 가능하니까 꾸준히 관리해 주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